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괴랄한 비행기들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1편은 보고 오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앞서 1편에서는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해 소련이 만들었던 공중항모 즈베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국 역시 자신들의 폭격기 보호를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기 제작사 더글라스사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이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빠른 폭격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프로펠러가 앞쪽이 아니라 꼬리에 달린 요상한 비행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앞에서 비행기를 끄는 것보다 뒤에서 밀어내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시험 비행에서 시속 700km의 평균 속력을 나타내었던 믹스마스터는 당시 연합군의 주축 전투기였던 머스탱의 최고 속도가 시속 700km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총알과 같은 속도로 폭탄을 배달하고 오는 하늘의 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폭탄을 전부 실은 무거운 상태라 할지라도 2500km의 전투 반경을 자랑했고, 폭탄이 없는 상태라면 무려 8600km, 즉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무시무시한 녀석이 테스트를 채 마치기도 전에 전쟁은 끝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자 독일군이 가지고 있던 제트 엔진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프로펠러 비행기인 믹스마스터가 활약할 자리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2차 대전에 자살 특공대 하면 떠올리는 게 일본의 카미카제일 텐데요. 독일도 이 자살 특공대를 계획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전세의 불리함을 느낀 독일은 해서는 안 되는 병맛 계획을 세우는데요. 바로 순항미사일인 V1을 개조해서 사람이 탑승해 조종할 수 있는 유인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였죠. 영국 공습 초기에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던 V1 미사일은 낮은 명중률로 인해 갈수록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기존 전용 발사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개조해 비행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물 근처에서 발사 뒤 마지막까지 사람이 조종하면서 명중률을 높이려는 시도였죠. 언뜻 보면 일본의 카미카제 특공대와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는 탈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범죄자들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실제 훈련까지 마쳤지만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었고, 훈련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게 되자 이 계획은 백지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2차 대전이 끝난 뒤 미군은 항공모함의 위력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활주로가 필요 없는 비행기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끌어올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비행기가 필요했죠. 때맞춰 미국은 록히드사의 연어, 컨베어사의 포고라는 이름의 수직 이착륙기를 선보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과 기술은 온전히 미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개발 중이었던 비행기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었죠. 전쟁이 종국으로 치닫자 독일은 비행기를 띄울 활주로조차 확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활주로 없이 제자리에서 출격해서 연합군의 폭격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비행기가 절실해졌죠. 독일의 포케 불프사는 미사일 같은 몸통에 제트 엔진 3개를 로터 방식으로 회전시키는 트리에 플류겔의 개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제트 엔진의 추진력으로 날개를 회전시켜서 수직으로 이륙한 다음에 동체가 하나의 프로펠러가 되어서 비행한다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디어였죠.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 전투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 트리에 플리겔은 개발 단계에서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모든 자료가 미국 측으로 넘어가 버렸고, 몇 년 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록히드사의 연어와 컨베어사의 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비행기는 제트 엔진이 아닌 프로펠러 비행기라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제 양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연합군 측으로 기울어 갈 때쯤이 되면 독일 공군은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미국의 머스탱이 자신들의 머리 위를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걸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독일군은 이제껏 자신들이 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제공권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량 작전이었죠. 독일군은 이제껏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정밀하면서 튼튼한 무기들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독일군은 비행기의 능력은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했고, 하인켈사의 HE-162 통칭 살라만더로 불리는 단발 제트 엔진 비행기가 이 프로젝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것이 부족했던 독일군의 상황에 맞게 동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모두 나무를 이용해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가구 공장에서도 나무를 깎아 살라만더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또한 단 하나의 제트 엔진만 장착해야 했기 때문에 그 모양도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해괴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살라만더는 제트 엔진 덕분에 시속 800km를 넘나드는 무시무시한 속도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때가 왔습니다. 순식간에 300여 대가 양산된 살라만더는 아직까지 프로펠러 비행기에 머물고 있었던 연합군의 비행기를 응징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 살라만더가 격추시킨 연합군의 비행기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이륙시킬 기름이 독일군에겐 없었기 때문이죠. 연합군에 의해 모든 보급로를 차단당한 독일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만든 제트 전투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패망의 길로 걷고 말았습니다. 후에 연합군에 노획된 살라만더는 본격적인 제트 전투기 시대를 열게 해준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항공기 설계자였던 카프로니는 수많은 괴짜 비행기들을 만들기로 유명했었는데요.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야말로 몽상가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현재의 대형 여객기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비행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비행기를 이용해 손님을 운반하는 여객업도 같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고작 조종사와 손님 2~3명만이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전부였죠. 이에 카프로니는 많은 승객이 탈 수 있는 대형 여객기를 만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이를 당장 실천에 옮깁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날개가 무려 9개나 달린 구엽기였는데요. 엔진도 이에 걸맞게 8개나 달아버리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엽기적인 비행기가 시험 비행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몽상가였던 카프로니는 또 하나의 해괴한 비행기를 내놓습니다. 바로 나르는 포도주통이라 불리던 스티파였습니다. 가운데가 텅 빈 동체 안에 프로펠러를 삽입해서 비행기 내부로 공기를 집어넣는 구조로 된 스티파는 벤튜리관의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카프로니가 특별히 설계한 것이었죠. 이 스티파는 어느 괴짜가 단순히 재미로 만든 비행기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탄생하는 단발 제트기의 디자인에 지대한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론 이탈리아 사람들의 낙천적이고 유쾌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괴랄한 비행기들 10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기술로도 참 어려울 것 같은 비행기들을 그 당시엔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